오늘 장 뒤집기로 가볼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에서 다 얘기합니다. 코스피는 4,200, 조금만 오르면 4,200이네요. 오늘 고점이 4,196포인트니까 지금 4,190. 그냥 우리 방송하는 중에 4,200 찍을 수 있고 아마 자막 준비 또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올해 이런 추세라면 올해 5,000. 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니까. 다음 주에 5,000 볼 수도 있고. 모르죠. 세상 일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에는 한 7,000포인트 얘기하고 잘하면 만도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네,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하이닉스 60만 원 나오니까 레포트 오늘 100만 원짜리 등장했고, 그죠? 핫 뜨거 핫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뜨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오르고자 하는 힘이 강한데 논평을 매일 여쭤보기도 그런데 오늘 새로운 한 주고 11월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니까 김종효 이사가 느끼는 시장. 아까 정겸 팀장은 카메라 탈리 들어오기 전에 욕하더라고요. 네. 너무 오른다? 욕은 아니었고. 네. IC 이랬죠. 그랬죠. 네. 네. 자, 김종효 이사 논평부터. 일단 핵심은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 대형주가 캐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 구간에서 자꾸 이제 아랫 방향이다. 그러니까 쉬어갈 수는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꺾일 거다. 그 다음에 지금 고퍼스를 투자한다. 이게 최악의 전략이라는 거죠. 계속 손절을 부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익절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이익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에서 자꾸 그런 손절을 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가지고 있겠다가 이미 틀린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인버스를 가지는 순간 약간 모순이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잘 올라타신 종목은 다소 과열권일 수 있죠.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것들 분명히 이익이 빠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속도는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잘 올라탄 대형주, 그다음에 또 실적이 같이 가고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기보다는 올라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포인트는 그럼 소외된 종목도 이제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어떻게 이제 설득할 거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직 소외주가 좀 올라가기에는 모멘텀들이 많이 부족하다. 여전히 가는 말이 좀 더 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혜민 팀장은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솔직하게 여쭤보면 네. 지금이라도 사요? 이거잖아요. 네,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창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저 나름 조금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퇴직연금으로 이제 ETF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수익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 이상의 손실 나고 있다. 그럴 수도 아까 그 있습니다만. 인버스 ETF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럴 수도 고퍼스. 있죠.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너무 뜨거워. 이거는 과열이야. 조정을 받을 거야라고 해서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보호하는 해치 차원이 아니라 엉키는 거죠. ETF를 가지면서 이쪽 개별 기업들에 대한 거는 포지션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조정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네. 이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럴수록 저는 수치를 좀 가늠을 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저는 거래대금 그러니까 지금 5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장후 합쳐가지고 50조 넘어가고 이 우리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이렇게 운용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3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자금 유동성의 힘도 많고 신규 자금도 에너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네, 거죠. 85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 거래대금이 30조 미만으로 꺼지기 전까지는 가는 종목들에 대한 가속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023년도 저 기억에 그러는데 그때 네. 엔비디아가 20불에서 한 60불 이 정도 왔을 때 네.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역으로 가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시점부터 110불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득 이제 생각이 좀 날 정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종목들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범 AI 필수적인 이제 그런 메모리를 공급하는 걸로 엮여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실적 얼마고 목표 뭐 PR 얼마여가지고 타겟 프라이스 얼마 이게 지금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네. 면에서 뭐 저는 어쨌든 지금 이 강세장의 어떤 시각을 꺾을 필요는 없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긴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은 이제 누가 사서 올리느냐 개인 투자자 일부 매수가 좀 크고 뭐 외국계 창구는 또 종목별로는 다릅니다만 일단은 매도가 있고 기관은 팔았다가 또 조금 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네요. 수급을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그 에너지 공급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일단은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B2 있잖아요. 신용융자 잔고 아무래도 그것도 분명히 흠직한 부분은 있어요. 달고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 수급을 조금 더. 근데 이제 신용잔고도 방금 이제 뭐 정영민 팀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의 신용잔고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죠. 네. 근데 거래대금이 줄면 그 융조 잔고가 조정이 나오면서 크게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활발할 때는 오히려 그런 매물을 아랫방향에서 다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될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거래가 줄어들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받을 수 있는 대기 매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뭐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쨌든 초반에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네. 본장이 열렸을 때는 개인들이 또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걸 다 받쳐주는 그런 순환 구조가 아직까지는 선순환 구조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설사 이제 다소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열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과열을 시킬 만한 무언가 주변의 온도 변화나 여론의 공급 감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래대금이 줄어들 때 좀 주의해봐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과거에도 맞아요. 그랬어요.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열기가 넘칠 때는 뭐 IMF 사태 직후죠. 이제 막 유동성 공급되고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형성될 때라든지 또 코로나 거치고 나서 유동성 공급될 때라든지 이럴 코로나는 좀 예외적이지만 과거에는 유상증자만 해도 그게 호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이 없어서 못 사니까 뭐 찍어주면 무조건 사. 너무 옛날에. 옛날이네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요즘 상한가 6%대 시절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네. 과거에 6%에서 이제 8% 올라가고 점심시간 있을 때. 맞아요. 예, 예. 전표 써내고 이럴 때. 예. 하여튼 그런데 지금도 뭐 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GPU도 마찬가지잖아요. 없어서 못 사. 근데 제수랑이 와가지고 준대. 그냥 주는 건 아니지 당연히.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자 한국의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타이틀은 그렇게 좋긴 한데 내용 보니까 약간 좀 초라하긴 하더라고요. 초라하다고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읽어 좀 풀어주시죠. 네, 뭐 GPU 뭐 이제 전략 자산인 건 누구도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언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30만 장 넘게 뭐 보유를 하게 되면 뭐 세계 3대 뭐 GPU 보유 이걸 너무 좀 부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돈 벌었다고 이번에 돈 좀 벌었는데 뭐 GPU 한 2개 사볼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느 기업에 어떻게 응용이 돼서 그 GPU를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언론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세계 뭐 3대 강국, 뭐 GPU 확보 국가 뭐 이렇게 너무 이런 쪽에 좀 부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던가요? 미국이 2천만 장. 그렇죠. 네. 네. 중국이 뭐 400만 장? 뭐 뭐 비공식이지만. 추정할 수는 없죠, 중국. 우리가 네. 이제 26만 장 확보하면 30만 장인데 뭐 35만 장을 쓰네. 32만 장 뭐 네. 이렇게. 뭐 젠슨왕이 뭐 우리나라가 예뻐서 좋겠습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투입을 해서 자기들한테 이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현재는 HBM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공급 라인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마이크론 뭐 한 20-30%뭐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GPU 선물이라고 써놨네.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나 뭐 네이버 이런 쪽에 이제 협력 나오는 것도 어쨌든 뭐 피지컬 AI로 좀 뭐 진화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 잘 되어 있고 미국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로 이제 선별을 해서 자신들한테 나중에 큰 걸로 돌아올 만한 이제 그런 가능성과 이제 가늠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뭐 선물처럼 이렇게 생색내면서 네. 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족쇄까지는 아니지만 그걸로 좀 연동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걸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뭐 GPU 확보 그 자체로 너무 이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걸로 과연 어떤 청사진으로 어떤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일단은 그 뭐 26만 장, 32만 장 그 확보 자체로 너무 좀 이렇게 부각이 좀 크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뭐 그런 부분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블랙웰이 한 4만 달러, 5만 달러 하나요?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네. 지금이야 그렇지만 몇 년 후에 기술이 또 발달하면 왜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술은 계속 업버전이 발달하니까 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20년, 30년 전에 이제 세진 컴퓨터를 300만 원 주고 386, 486을 샀지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골동품이 됐겠죠. 그것처럼 이제 GPU 블랙웰이 지금은 뭐 5천만 원 하지만 NPU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그 이상의 뭐 양자 칩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또 그 가격은 그 수학이 떨어지는데 언제 나오느냐, 그죠? 당장은 안 나오는 거예요. GPU가 지금 제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뭐 엔비디아도 뭐 에이직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게 GB200 뭐 이런 거가 다 그레이스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운데 그 들어가는 연산 칩 자체도 엔비디아가 만든 것. 네. 근데 이제 그걸 빼고 자기들 걸 넣겠다고 하는 데가 뭐 구글, 메타 이런 쪽이 개발해서 그 브로드컴과 연결해서 에이직으로 개발해서 자기 칩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다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칩이라면 우리의 로직 구조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자기 회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해서 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한 그 솔루션이 가장 좋지만 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상에서는 그런 새로운 칩들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에이전트 AI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계속 가져왔고 그 이후 다음 단계 피지컬 AI로 넘어갔을 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조업 허브를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뭐 독일은 헤매고 있고 중국에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 거죠. 네. 뭐 할 거냐를 회사별로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디지털 트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디지털 트윈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반도체 공정들도 1.8나노, 1.4나노 넘어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그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속 물리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쓰이게 되잖아요. 네. 실패하면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 트윈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험해보고 실험해본 것을 바탕으로 또 실제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류를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럼 삼성 SDS와 협력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서 그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의 가전이라든지 거의 모든 제조업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사 모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은 뭡니까? 로봇이거든요. 네. 네이버가 로봇이라면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이버의 1784 시스템이 네이버 본사에 깔려 있고 사우디로도 수출했고 더라인에도 그게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바탕으로 로컬 5G망 내에서 몇천 대의 로봇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는 뭐 현대차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목표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혜민 팀장 생각은요?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뭐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디지털 트윈이야 이제 뭐 보도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이제 싸게 실패하자의 개념이잖아요. 이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뭐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의 동력은 엔비디아 향, 뭐 그런 이제 메모리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라는 SK하이닉스가 좀 약한 부분 그리고 아직 뭐 시작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소부장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소부장 밸류체인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는 이유는 김종희 이사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지금 피지컬적으로 현재 생산 체계적으로 이제 이 경쟁 국가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도 진출해 있는 이제 그런 생산 시설들이 워낙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로서 굉장히 좀 잘 적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기업이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 기업이 있죠. 보스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장 좀 적절한 파트너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이렇게 EPS 얼마 증가에 PR 얼마 이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증폭할 만한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좀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PER 이 밸류 자체를 멀티플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목표 주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삼성전자 얼마에 팔아야 돼, SK하이닉스 얼마까지 갈까,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뭘 사야 돼, 이건 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계기든 매크로가 깨지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깨지든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함부로 이 목표가를 산정하거나 그건 의미 없는 이제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아니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하드 파워는 이제 갖춰질 거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GPU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 아까 이제 없어서 못 사는 정도가 됐는데 공급을 해준다고 우선적으로 젠슨왕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냥 공짜는 아니잖아요. 공짜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구현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활발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AG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거나 이거 GPU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있으면 그걸 운용을 하거나 어떻게 뭘 짜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 그럼 예를 들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런 데는 좀 어때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도 기본적으로 깔아놓지도 않은 상태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깔고 나서 그 안에 돌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정부가 갖고 가는 5만 장을 기반으로 해서 카이스트랑 연합을 하든 서울대랑 연합을 하든 AI 쪽에 이미 있는 리벨리온이나 이런 회사들이랑 연합을 하든 그런 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건 제가 보기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카카오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남의 힘 빌려서 하는 거고 그렇죠. 네이버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하이퍼클로버 X랑 근데 카카오는 이제 챗GPT 붙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런 상황이니까 소프트 파워에서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가져가는 5만 장 결국 뭐 하려고 가져가는 거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려고 가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되돌이 질문이 뭐냐면 GPU가 없어서 못 하잖아. 이거였거든요. 네. 남의 거 그러니까 빌려 써야 되고 공유해서 써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것. 그것도 2,000장 가지고 해야 되고 2,000장 네.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장을 확보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활발화될 수 있고 저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서 사고 칠 만한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장돼서 움직이는 AI차 붙어 있는 기업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정임 팀장도. 예, 저는 시선을 약간 틀어요. GPU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 하여튼 서버를 넣든 뭘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죠. 미국에 이제 똑같은. 그럼 그 전력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전력을 원전으로 돌릴 거야? 아니면 태양광 이렇게 신재생으로 할 거야? 그럼 생산된 전기를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를 미국에 일어났었던 이제 그런 흐름과 저는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잖아요. 아이슬란드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서버를 엄청 유치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써야 되는 전력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케이스를 우리한테 지금 비추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근데 아이슬란드 또 춥긴 추워요. 거기 네. 그죠? 그렇죠. 북쪽이잖아요. 우리는 좀 신재생 쪽에 좀 이렇게 특화돼. 우리는 어디다 해야 되나? 겨울에만 돌릴 수도 없고. 우리 또 아까 그렇기 그래갖고 때문에 저도 SMR 이런 쪽을 아예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웃긴 소리로 이제 장독제처럼 묻어야 되나. 근데 저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지방 활성화 전략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해남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거. 우리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약간 해저로 막 이렇게 넣어버리려고.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그러니까. 같고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니까 네. 전력 공급이 바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기다 짓는 게 유리하다는 차원의 접근인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오르고 있는 건 OCI 홀딩스 이런 거 오늘 급등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전선주. 네, 전선주도 다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전선주가 수출 때문인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국내 요소가 더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가온전선, 이런 전선,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강세 나오는 거는 이거랑 좀 연동성이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그렇죠. GPU로 시작했지만 강세 나오는 게 전선. 뭐 일반 이렇게까지 타당성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가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다음 버전에 이제 버전이 아니라 다음은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고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가 이제 우리의 투자 전략이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1분씩만 드릴게요. 마무리. 저는 통신 장비. 통신 장비. 네, 오늘 계속. 대한광통신 급등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시총이 작아서 계속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지만 네. 왜 올라갈까? 결국은 그 서버와 서버 간의 연결은 유선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광통신 이런 것들로 해야 되니까 그런 광통신 모듈, 광통신 까는 것 이런 것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매출로 연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통신 장비도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 팀장은 선수를 뺏겼는데 저도 이제 6G 관련된. 그러니까 혹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것도 많고 AI 뭐 6G랑 연동되는 것도 있고 오늘 당연하죠. 이제 관련된 그 단자들 저항 그 콘덴서 회사 중에서 LS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급등하는 거는 네. 저는 이제 통신 쪽과 AI의 접목이 이제 좀 내러티브가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트리거는 어쨌든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한 엔비디아가 뭔가 통신 쪽까지 확장을 시켰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두 분의 결론이 귀결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통신 장비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분당 지점의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